서울의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10명의 대학 동기들이 10년 만에 다시 모였다. 웃음소리가 넘쳤지만 5명의 여성 윤경, 윤미, 혜진, 서연, 지수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특별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비밀을 공유하며 버텨온 친구들이었다. 모두 여성과 사랑에 빠져 사회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결혼식을 올린 뒤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윤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오랜만이니까 우리만 아는 노래 하나 불러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동자에는 오랜 피로가 스쳤다. 친구들은 박수를 쳤다. 윤경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윤미가 기타를 들고 첫 소절을 불렀다. 우리의 사랑은 꽃처럼 피었지만 세상의 벽에 막혀 시들어갔어. 결혼 반지는 약속이 아니라 감옥이었지. 5명의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걸었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노래는 그들의 대학 시절 첫 만남부터 서로를 위로하며 커밍아웃한 밤, 각자 파트너를 만나 결혼하기까지의 고통과 위선을 정확히 그려냈다. 숨기며 사는 하루하루가 우리를 좀먹었어. 가족의 기대 속에서 웃으며 울었지. 가사가 이어질수록 다른 동기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윤경의 손이 떨렸다. 윤미야, 지금 왜 여기서? 노래가 끝나자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이게 무슨 노래야?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윤미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숨기고 싶었어. 그 순간 윤경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길, 윤미의 노래는 이미 누군가의 핸드폰으로 녹화돼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경은 집에 돌아와 아내 수아와 마주 앉았다. 수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노래 들었어?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 이제 어떻게 하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결혼 7년 차였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 관계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전혀 몰랐다. 특히 윤경의 부모는 전통적인 집안으로 그녀가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고 믿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경아, 그 노래 뭐야? 친구들이 단체 채팅으로 보내왔어. 내가 왜 그런 노래에 나와? 목소리가 떨렸다. 윤경은 순간 숨이 막혔다. 엄마, 그건 그냥 변명은 이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다고 했다. 너 정말 여자랑 결혼한 거야? 말도 안 돼. 얘 전화가 끊겼다. 윤경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35년 인생 동안 쌓아온 거짓말이 한 곡의 노래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윤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노래를 올린 것은 그녀가 아니었지만 이미 수천 뷰를 넘기고 있었다. 댓글은 극과 극이었다. 용기 있다, 가족을 생각해라, 변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친구들을 설득하며 참아왔던 마음이 결국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제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다. 혜진은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서연은 부모님으로부터 집안망신시라는 문자를 받았다. 지수는 아직 신혼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울었다. 5명의 카카오톡 단체방은 폭풍전야처럼 조용했다. 윤경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우리끼리. 그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작은 카페였다. 윤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이윤경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 진짜로 우리를 생각해서 한 거야? 아니면 내 마음 편하려고? 그 말에 윤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과거 대학 시절 윤경이 처음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털어놓았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 윤미가 가장 먼저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 함께 버티자. 그 약속이 지금은 칼이 되어 돌아왔다. 카페 안 공기가 무거웠다. 서연이 먼저 화를 냈다. 윤미, 너 진짜 미쳤어? 우리 모두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있었잖아. 왜 갑자기 폭로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재벌 2세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남편으로 알려진 파트너는 사실 8년째 함께 사는 아내였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사위를 기대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해는 해.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야. 학교에서 이미 학부모들이 물어오고 있어? 선생님, 그 노래에 나온 사람 맞아요. 라고.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지수는 가장 어린 만큼 가장 솔직했다. 나는 오히려 시원해. 숨기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아내도 이제 그만 공개하고 싶대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불안이 스쳤다. 신혼집을 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양가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윤경은 모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 다 피해자야.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숨길지 아니면 맞서 싸울지. 그녀는 변호사로서 늘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복잡했다. 부모님은 이미 집으로 오라고 했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기라며 화를 낼 게 분명했다. 그날 밤 윤경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끄고 그녀를 노려봤다. 내가 정말 여자랑 살고 있다고?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윤경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내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친척들한테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당장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 그 말에 윤경의 가슴이 찢어졌다. 수아와의 결혼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이혼한다면 수아도 상처받을 터였다. 집을 나서며 윤경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길거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윤미였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윤미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미안.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 다음 날 뉴스에까지 기사가 났다. 10년 지기 여성 친구들 모두 동성 결혼 한 명의 자작곡이 폭로. 댓글창은 전쟁터였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이 압도적이었다. 가족 파괴, 한국 사회의 수치,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혜진은 학교에서 휴가를 받았다. 서연은 부모로부터 당분간 집에 오지 마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수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싸움을 시작했다. 윤경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변호사로서 고객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도 그런가 하는 눈빛이 느껴졌다. 그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윤미의 아파트였다. 윤미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윤경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해. 그 순간 문자가 왔다. 서연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는 소식이었다. 딸이 잘못된 길로 빠졌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서연은 창백해졌다. 이제 진짜 끝이야. 서연의 부모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그룹 채팅은 폭발했다. 서연은 울면서 전화했다. 나 때문에 다들 피해볼까봐 무서워. 윤경은 변호사 본능으로 즉시 움직였다. 기자회견 막아야 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연의 선택이 가장 아팠다.
그녀는 늘 완벽한 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혜진은 학교에서 복귀 요청을 받았지만 조건이 붙었다. 학생들 앞에서 그런 이슈 언급하지 말아라. 그녀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밤새 대화했다. 우리 이혼할까? 그러면 내 인생도 지킬 수 있을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가 왜 6년을 함께 버텼어? 지수는 가장 적극적이었다. SNS에 직접 글을 올렸다. 저는 여성과 결혼한 여성입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닙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지만 악플도 폭주했다. 그녀의 아내는 걱정하며 말했다. 너무 위험해. 천천히 가자. 윤경은 부모님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울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줄 몰랐어. 하지만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니?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다. 이혼하고 새로 시작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윤경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새로 시작. 35살에 다시 거짓말하며 살아? 그날 저녁 5명은 한강공원에 모였다. 바람이 차가웠다. 윤미가 먼저 말했다. 내 노래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 서연이 반박했다. 자유. 내 부모님은 나를 버리려고 해. 자유가 이 가격이야?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혜진이 중재했다. 우리 서로를 탓하지 말자. 진짜 적은 사회야. 하지만 윤경은 느꼈다. 그룹 안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연의 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이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SNS에는 도해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다. 윤미가 전화했다. 서연아 왜 그래? 서연의 대답은 차가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제 그만해. 그 배신은 그룹을 더욱 흔들었다. 윤경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수아와의 대화에서 깨달았다. 이제 그만 숨기자. 함께 싸우자. 수아의 말에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공개 부인이 그룹을 분열시켰다. 혜진은 학교에서 더 큰 압력을 받았다. 학부모 모임에서 그런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아내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버티자. 지수는 SNS 활동으로 인해 직장에서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삶이야. 그녀의 용기는 윤경에게도 자극이 됐다. 윤경은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했다. 아버지는 내 선택 때문에 친척들이 수군거린다며 화를 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행복하니? 윤경은 솔직히 대답했다. 행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숨기면서는 불가능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윤미는 혼자 노래를 다시 썼다. 이번에는 사과와 각오를 담은 곡이었다. 그녀는 유튜브에 올렸다.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이번에는 지지 댓글이 더 많아졌다. 서연은 혼자 집에 앉아 후회했다. 부모님의 압력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윤경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나도 버티기 힘들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룹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고조된 갈등 속에서 윤경은 결심했다. 우리 다섯이 다시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각자 선택은 존중하지만 함께 서자. 모임 장소는 처음 만난 대학 근처 카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를 돌아봤다. 웃음도 눈물도 있었다. 서연이 늦게 도착했다. 나도 함께 할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가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배신의 상처가 조금 치유됐다. 5명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경이 대표로 말했다. 우리는 친구이자 서로를 지지하는 동료입니다. 각자 여성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편견 때문에 숨겨야 했지만 이제 당당히 말합니다. 사랑은 성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윤미는 기타를 들고 새 노래를 불렀다. 이번에는 희망을 담은 곡이었다. 벽을 넘어 꽃은 다시 피울 거야. 우리 5 함께라면? 기자회견 후 반응은 여전히 분분했다. 지지와 비난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윤경의 부모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혜진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서연은 부모와 대화를 이어갔다. 지수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윤경과 수아는 진짜 부부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됐다. 윤미는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오랜 세월 후 그들은 다시 모였다. 이제는 웃으며 과거를 이야기했다. 윤경이 물었다. 그때 윤미의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숨기며 살았을까?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이 모든 희생과 고통 끝에 얻은 진실이 과연 가치 있었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